이때 유의하셔야 하는 점은 3개월째부터는 예상되는 변제금을 모아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회생백과 마지막 챕터로 개인회생 실무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회생백과 6-1 개인회생 실무 첫 번째 시간 개인회생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의 절차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개시결정, 채권자 집행, 변제계획 인가, 면책 이렇게 5단계입니다. 첫 번째, 신청서 접수 단계입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개시결정 전까지의 단계인데요. 우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개인회생에서 개시결정까지 받으면 이후는 절차상의 단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서류 준비입니다. 저희가 서류를 안내해 드릴 때 1차 서류와 2차 서류로 나누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1차 서류는 주민센터에 가시면 다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차 서류를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는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이때 의뢰인께서는 2차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서류를 빨리 준비해 주셔야 저희도 그만큼 빨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워낙 많고 발급 방법도 다양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위임장을 받아서 저희가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도 있지만 많은 서류들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서류를 잘 준비해 주시면 일주일에서 늦어도 2주일 안에는 신청서가 접수됩니다.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중지, 금지명령까지 함께 접수를 하는데요. 중지,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접수하면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보존명령 또는 보존공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존명령과 보존공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가끔 문의하시는데요. 보존명령은 판사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보존공고는 회생위원님이 하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큰 차이 없습니다. 보존명령과 보존공고는 빠르고 성실하게 보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들을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정의 내용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기도 합니다. 또 보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빠르고 성실하게 보정을 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보정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자료를 제때에 안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빠르고 성실하게 보정,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정을 잘하면 개시결정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단계인 개시결정인데요. 개시결정이 나면 이후에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이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시결정을 받은 변제계획안도 거의 그대로 인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개시결정까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개인회생의 결과가 개시결정 단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 집행기일과 장소가 나옵니다. 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개시결정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변제금을 이때부터 납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결정문과 함께 통지서가 옵니다. 이 통지서에 법원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통 3개월 뒤부터 변제금을 납부하겠다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3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이 나면 3개월째부터 통지서에 있는 계좌로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3개월 이후에 개시결정이 나오는 경우인데요. 실무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은 신청서 접수 후 3개월이 지나서 개시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하는 점은 3개월째부터는 예상되는 변제금을 모아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4개월 만에 개시결정이 나면 3, 4개월치, 그러니까 2개월분을 한 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6개월 만에 개시결정이 나면 4개월치를, 8개월 만에 개시결정이 나면 6개월치를 모아두셨다가
개시 결정이 나면 바로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안내를 다 해드리는데요. 돈을 모아두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늦어도 채권자 집행 기일 전까지는 회차에 맞게 변제금 전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채권자 집행 기일 이후에 시간을 좀 주기는 합니다. 그래도 회차에 맞는 변제금 전액이 입금되지 않으면 결국 기각됩니다. 변제금은 따로 빼서 반드시 모아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채권자 집행 절차입니다. 본인께서 법원에 직접 나가셔야 합니다. 개인의 생에서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더 없습니다. 법원에 처음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채권자들이 나와서 반대하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변제금만 잘 납부하셨다면 나머지 문제들은 법원과 저희가 처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일에 나가기 어려우시다면 저희에게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법원에 기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 정말 거의 다 한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준비입니다. 저희가 요청드리는 자료 그때그때 잘 준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변제금 미리 모아두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만 잘 해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다 진행해 드립니다. 채권자 집행까지 잘 진행하셨고 변제금도 회차에 맞게 잘 납부하셨다면 네 번째 단계, 인가 결정 단계입니다. 최종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많은 절차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법원에서도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가 결정대로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금을 잘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면책입니다.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셨으면 이제 남은 채무는 면책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면책은 원래 채무자가 면책 신청을 안 해도 법원에서 자동적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법원에서도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신 분들은 저희가 면책 신청서를 제출해 드립니다. 그리고 셀프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영상으로도 올려드렸고 양식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른쪽 상단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면책을 받고 나면 모든 금융기록도 삭제되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시는 겁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서 접수, 개시결정, 채권자 집행, 변제계획 인가, 면책 5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류 준비와 변제금 미리 모아두는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